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Introspect and Retrospect, Reflective Memory Management for Long-Term Personalized Dialogue Agents라는 논문으로 대화형 에이전트가 LLM의 개인화된 대화를 위해 장기 기억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ACL 25년도에 채택되었고 저자들은 애리조나 유니버시티 연구진과 구글 AI 연구조직 소속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과 주기학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학습하면 10분이 지나면 30%를 망각하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이를 최대한 완화하고자 주기학습 방법이라는 것이 고안이 되었는데, 이는 10분이 지나면 복습하고 하루, 한 주,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면 계속해서 방법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주기적인 복습을 통해서 망각을 하지 않고 최대한 기억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LLM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대화를 계속해서 길게 하다 보면은 기억을 망각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해당 논문은 LLM이 오래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LLM은 대화 내용이 길어질수록 예전 정보를 망각합니다. 이렇게 선호 음식이나 알레르기 루틴과 같은 장기 개인화 정보를 꾸준히 기억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개인화 대화를 위해서는 현재 문맥과 과거 대화의 상호작용의 결합이 필수입니다. 즉 사용자의 이전 대화에서 나온 알레르기, 선호 음식, 즉 아래 예시를 보면 커프와 피버, 그리고 알레르기,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과거 대화의 상호작용과 그리고 현재 문맥, 그리고 난 지금 머리가 아프다, 이런 현재 문맥의 두 개를 합성해서 이렇게 너는 지금 이제 발열이 사라졌지만 아직 기침이 있구나, 그리고 너의 이러한 알러지를 고랬을 때 너 이러한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효과적인 개인화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두 가지 결합이 필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LM의 망각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기존에는 외부 메모리를 활용하는 메커니즘이 고안되었는데, 이는 중요한 정보를 뽑아서 메모리 DB에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 검색 후 리랭크하여 모델에 넣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모티베이션입니다. LLM은 대화가 길어질수록 과거의 중요한 정보를 잊거나 찾지를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화와 일관성이 저하되고, 그리고 또한 기존 외부 메모리 활용 메커니즘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고정된 메모리 단위의 문제입니다. 이는 실제 주제 경계와 어긋나기 때문에 불완전한 메모리 파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낳게 되고, 또한 정적인 리트리버 문제입니다. 이는 사용자 도메인에 대한 적응이 부족하고, 리트리버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비싼 라벨링 비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는 먼저 Prospective Reflection과 Retrospective Reflection 두 가지 메커니즘을 결합한 RNN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Prospective Reflection은 세션이 종료되면 대화를 주제 단위로 추출하고 요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제 단위로 추출 그리고 요약된 메모리들을 기존 메모리 뱅크에 추가 그리고 병합하여 중복과 파편화를 줄이고 미래 검색에 최적화된 메모리로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 Retrospective Reflection은 LLM이 응답할 때마다 LLM이 실제로 인용한 메모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용된 메모리를 통해서 리랭커를 실시간으로 학습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때 리트리버는 고정시키고 리랭커만 학습시킨다는 게 Retrospective Reflection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PR과 R을 합친 RLM, 즉 Reflective Memory Management Framework를 제안하여 고정된 메모리 단위의 문제점과 정적 리트리버의 구조적인 한계를 완화시켰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먼저 Prospective Reflec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 세션이 종료되면 에이전트는 토픽 단위로 세션을 분해 및 요약하여 여러 개의 메모리 엔트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메모리 엔트리들을 기존의 메모리들과 비교하여 관련된 엔트리가 있다면 병합,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면 그러한 엔트리는 추가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대화가 끝나게 되면 대화 내용을 이렇게 분해하여 토픽, 서머리와 로 다이얼로그 이렇게 쌍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해당 예시를 보면 user like running 그리고 user is allergic to egg 이렇게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존의 메모리 뱅크에 user enjoys hiking과 users like running 두 개의 메모리 엔트리들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user like running은 기존의 메모리 뱅크에 병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user is allergic to eggs는 기존의 메모리 뱅크에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메모리 뱅크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etrospective reflection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retriever는 frozen 모델, 즉 학습을 시키지 않고 reranker만 학습시키는, 즉 learnable 모듈인 구조입니다. 먼저 리트리버로 메모리 뱅크에서 유저의 입력 쿼리를 유사도 기반으로 K개의 후보 메모리 엔트리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랭커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된 탑 K 후보들을 관련된 기준으로 재정을 해서 최종 후보 메모리 엔트리 M개로 정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M개로 정제하는 기준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사용자마다 미세한 일미 차이를 잡기 위해서 가벼운 보정층으로 지리 그리고 메모리 임베딩을 미세 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 쿼리 임베딩을 Q' 그리고 K개의 메모리 임베딩을 각각 이렇게 M, MI 그리고 프라임 이렇게 해서 잔차 보정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정된 사용자 거리와 그리고 K개의 보정이 된 메모리 임베딩 사이의 유사도, 즉 SI를 각각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SI들은 다 이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M개를 확률적으로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추출을 하기 위해서 GI라는 건베이 노이즈를 기존의 SI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베이 노이즈가 추가가 된 SI에 건벨 소프트 맥스를 통해서 확률을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높은 확률을 기준으로 총 M개의 최종 후보 메모리 엔트리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탑 M개의 메모리로 최종 후보 메모리 엔트리로 리랭커가 정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현재 쿼리, 즉 현재 사용자 쿼리와 앞에서 선택한 탑 M개의 메모리 엔트리를 활용하여서 LLM이 응답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LLM을 판정기로 활용하여서 응답에 실제로 사용된 메모리를 기록하는 메모리 엔트리별 사이테이션 여부를 생성합니다. 즉 최종 응답에서 인용된 메모리가 있다면 플러스 1, 즉 도움이 되는 메모리로 기록을 하고, 인용되지 않은 메모리는 마이너스 1로 기록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LLM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메모리 여부를 통해서 강화학습을 통해 리랭커 온라인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아래는 그 수식이고, 수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변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델타는 리랭커 파라미터이고, 그리고 이렇게 에타는 러닝 레이트, 그리고 R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상, 그리고 1 안 쓴 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B는 베이스라인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이것을 0.5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PMM, QMK 데이터는 현재 파라미터 데이터로 이 탑 M개의 메모리 엔트리들을 선택할 확률입니다. 해당 수식에서는 에타를 이렇게 R-B를 통해서 만약에 인용이 되었다면 플러스 값, 그리고 안 되었다면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렇게 현재 파라미터 데이터로 선택할 이 확률에다가 그레디엔트를 곱하게 되어서 리랭커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정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RLM에 대한 전체적인 이렇게 구성입니다. 이렇게 총 retrospective reflection, prospective reflection 두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retrospective는 이렇게 매턴 수행이 되고, 그리고 prospective reflection은 세션이 종료한 뒤에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셋업입니다. 먼저 데이터셋으로는 MSC 데이터셋과 LongMemEval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 둘은 각각 개인화 대화 응답 유사도를 평가하는 데이터셋 그리고 장기 대화 기록에서의 검색 및 정답 정확도를 평가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implementation detail로는 LLM의 응답 생성으로는 제미나이 1.5 플래시를 사용하였고 리트리버로는 컨트리버를 디폴트로 사용했고 따라서 스텔라와 GT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랭커를 사용할 경우에는 탑 K를 20개 그리고 탑 M을 5개로 사용하였고 리랭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탑 K를 5개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총 5개를 사용하였는데 먼저 No History, 즉 과거 대화 세션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장 최근 순으로 최대 입력의 과거 대화 컨텍스트를 가져와서 그대로 입력에 넣는 long context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만한 reg와 그리고 메모리 뱅크 그리고 LD 에이전트를 사용하는데 메모리 뱅크와 LD 에이전트는 앞서 백그라운드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 뱅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으로는 MSC는 매트와 버트 스코어를 사용했고 LongMemEval의 경우에는 recall과 LLM이 평가하는 accuracy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experiment result입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는 베이스라인끼리의 비교를 해보았는데 먼저 No History의 경우에는 과거 대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표에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ong Context의 경우 과거 대화를 사용하지만 고정된 컨텍스트 길이와 불필요한 내용으로 인하여 잡음이 발생하여 성능이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그의 경우에는 관련된 과거만 가져오기 때문에 long context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외부 메모리 뱅크인 메모리 뱅크와 LD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고정 메모리 세분화와 정적인 검색을 인하여 레그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인 RLM의 경우에는 토픽별로 메모리를 세분화하였고 리랭커를 통해서 동적인 검색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어떠한 베이스라인보다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용 점수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LLM이 생성한 인용 기반 점수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LongMemEval에서 제미나이 1.5%를 평가하였는데 여기서 보이다시피 useful memory와 not useful memory 모두 precision recall, F1 스코어가 모두 거의 90점대를 임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LLM의 인용 정보만으로도 유용한 기억들을 잘 추출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 단위와 토픽 단위의 메모리 분할의 성능을 실험한 것입니다. 일단 고정 단위인 턴과 세션으로만 기억을 나누면 이렇게 중간 정도의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턴과 세션을 섞어서 분할한 믹스드의 경우에는 잡음이 증가하여 최악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픽 단위로 메모리를 세분화한 Prospective Reflection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제 단위로 메모리를 세분화했기 때문에 파편화가 발생하지 않아서 베스트 성능을 보인 오라클과 거의 근접한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검색 후보 수 K와 그리고 리랭커가 최종 선택한 후보 탑 M개의 크기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Recall 5의 경우에는 탑 K를 20개, 탑 M을 5개, 그리고 Recall 10의 경우에는 탑 K를 50개, 탑 M을 10개로 하여서 서로 검색하는 크기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여기서 LongMemEval에서 Recall과 Q 정확도 모두 Recall 5보다 Recall 10의 경우가 성능이 향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분한 후보를 먼저 검색을 하고 거기서 그 중에서 정렬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blation Study입니다. 먼저 피할만한 경우에는 세션 종료 시점에 대화를 토픽별로 정리하여 저장함으로 검색 성능이 향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랭크 없이 retrospective reflection을 할 경우에는 정렬 없이 무작위로 검색된 메모리들의 입력으로 인해서 성능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랭커를 포함한 retrospective reflection의 경우에는 리랭커를 통해서 빠르고 관련 있는 기억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경우에 당연하게도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트입니다. RLM은 토픽 기반 메모리 세분화와 강학습을 통해 동적으로 리랭커를 개선한 프레임워크입니다. LLM이 응답에 사용한 메모리를 직접 기록을 해서 보상을 주어 리랭커를 학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 턴마다 이렇게 리랭커 파라미터를 계속해서 학습시키면 비용이 매우 비쌀 것이라는 단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논문의 Prospective Reflection의 경우에는 메모리 뱅크에 새로운 메모리를 추가하거나 보완만 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는 삭제를 해야지 검색 속도 및 저장 용량에도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